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떠올려보자 생산과 소비의 의미.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시장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분류해보자 생산과 소비. 두 번째 활동을 통해 생산과 분류의 다양한 예시를 보고 분류를 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첫 번째 활동 떠올려보자 생산과 소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태블릿을 꺼내볼까요? 태블릿을 활용할 때 사용 규칙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죠? 맞습니다. 민지.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을 땐 덮개를 덮기로 했었죠. 또? 네, 그렇죠. 제오. 선생님이 태블릿을 사용하라고 할 때만 태블릿 덮개를 열어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규칙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이 규칙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함께 태블릿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이러닝 클래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화면에 QR코드를 띄워놨으니 QR코드를 통해서 하이러닝 클래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잘 찍히지 않는 친구는 밑에 있는 참여 코드를 작성해서 하이러닝 클래스로 들어와 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잘 들어왔나요? 네,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들. 여러분, 그러면은 하이러닝 클래스 보드 제일 처음에 주소가 보이나요? 네, 다들 주소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갔나요? 네, 좋습니다. 경기 지역사회 누리집이 보이죠? 경기 지역사회 누리집 중에서도 우리 전통시장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모두 전통시장 가본 경험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발표를 해봅시다. 여러분, 시장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나요? 제동이 발표해 볼까요? 네, 제동이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호가 지금 제동이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지호, 다른 친구가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렇죠. 경청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귀를 쫑긋 세우고 발표하는 친구의 말을 집중 있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규칙을 떠올려주는 지호의 모습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또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네, 현수막과 파라솔도 볼 수 있었다고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또 있었나요? 네, 승민이가 물건을 파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고 대답을 해주었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지역사회 누리집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나갔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러닝 클래스 보드의 두 번째 칸을 클릭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여러분, 다양한 시장의 모습이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하이러닝 활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을 두 개로 분류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호영이가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과 사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네, 호영이 아주 창의적인,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다들 호영이처럼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로 분류해보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5분을 줄 테니 사진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래그로 끌어와서 두 개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모두들 분류를 잘 해주었나요? 네, 선생님이 하이러닝 클래스 보드를 통해서 보니 모두들 잘 분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두 가지로 시장의 모습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는 행위와 같이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소비 활동이라고 하고, 파는 행위와 같이 재화를 벌어들이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비와 생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했나요? 네, 이해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무슨 활동을 더 해보면 좋을까요? 네, 생산과 소비를 더 분류해보는 활동을 하면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좋은 대답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분류해보자 생산과 분류입니다. 생산과 소비입니다. 여러분, 하이러닝의 세 번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료가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화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통수단을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그러면은 세 번째 자료를 생산 앞서 선생님과 살펴보았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을 떠올려 보며 생산과 소비로 각각 분류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시간은 몇 분 정도를 주면 될까요? 네, 선생님이 시간을 10분을 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러면은 10분 동안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기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산과 소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또 자료 화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등을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관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렵다 혹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손을 번쩍 들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민이는 왜 손을 들었을까요? 영화를 보는 활동이 생산인지 소비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 지, 철민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네, 철민이는 생산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다고요? 왜 영화 보는 행위가 생산에 가까운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나요? 네, 신문 기사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문화 콘텐츠는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활동에서 생산과 소비의 의미를 정의한 활동이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이 난다고요. 그때 생산은 어떤 거였죠? 네, 재화를 벌어들이는 행위였죠. 그러면 소비는 어떤 거였나요? 네, 소비는 재화를 사용하는 거를 의미를 했습니다. 철민이, 그러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재화를 벌어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재화를 사용했나요? 네, 재화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면은 소비일까요? 생산일까요? 네, 잘 떠올려 준 것 같습니다. 철민이 이렇게 풍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계속 분류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 있나요? 네, 다들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이러닝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분류 작업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활동이 끝났나요? 네, 모두들 다들 활동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몇 가지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분류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통수단은 뭐로 분류를 했나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로 분류를 했나요? 네, 소비로 분류했다고요? 왜 소비로 분류를 했나요? 네, 희망이 발표를 해볼까요? 네, 교통수단을 타려면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재화를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네, 희망이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달기사가 배달을 하는 거는 생산일까요? 소비일까요? 네, 생산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줬네요. 왜 생산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이번에는 수연이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연이가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은 생산행위라고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분류를 해주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사고를 넓혀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았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소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고민한 뒤에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소희가 발표를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다 고민을 해보았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소희가 발표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소희는 소희의 발표를 잘 들어봅시다. 네, 소희는 어떤 점을 찾아냈나요? 네, 소희는 전화를 하는 것도 소비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왜 전화하는 것도 소비일까요? 네, 전화하는 것도 통신료가 들기 때문에 재화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네, 소희 아주 날카로운 관찰력이 빛났습니다. 또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영민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여러분, 영민이가 선생님도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여러분, 선생님도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도 있네요. 그런데 영민이는 왜 선생님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요? 네, 선생님도 여기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재화를 벌어들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네, 영민이 아주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창의적인 답변이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하나 더 들어볼까요? 상혁이가 발표해 봅시다. 네, 여러분, 상혁이는 비행기 타는 행위가 소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비행기 타는 행위는 왜 소비 활동일까요? 네, 그렇죠. 비행기를 타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화를 소비해야 한다 하죠. 네, 상혁이가 잘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활동 1과 활동 2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평가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이러닝의 평가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평가 버튼 다 잘 눌렀나요? 네,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산과 소비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맞춤형 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